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 특정 경제 용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크게 동요합니다. But at this point, the economy is very strong and inflationary pressures are high, and it is therefore appropriate, in my view, to consider wrapping up the taper of our asset purchases, which we actually announced at the November meeting, perhaps a few months sooner. 2021년 11월 말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표였는데요. 연준이 팬데믹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를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Tapering. They should be tapering. 이런 반응이 왜 나타났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연준의 경기 부양책으로 주요 지수가 팬데믹 이전의 최고치를 훨씬 뛰어넘는 역사적인 랠리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경제가 매우 튼튼하다면 시장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좀 더 이전이었던 2020년 7월 파월 의장의 발표를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멈추게 했던 팬데믹 셧다운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At the Federal Reserve, we remain committed to using our tools to do what we can, and for as long as it takes, to provide some relief and stability. 연준은 통화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장려하며 경제를 위기에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달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담보부 증권을 계속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4조 원 규모의 매입이 매달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양책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가 작용하는 원리를 보면 우선 연준이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사면 증권은 유통되지 않게 되고 다른 구매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물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줄면 투자자들은 나머지 유가증권의 가격을 올려서 입찰하는데 채권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국채는 다른 유형의 대출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회사채와 모기지 가격이 낮아져서 경제 전반에 걸쳐 고용과 주택 구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보면 왜 시장이 양적 완화를 중심으로 번창하는지, 그리고 왜 테이퍼링을 언급하면 시장이 동요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테이퍼링은 연준이 대차대조표에 추가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지 실제로 총 보유액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3월 말까지 한 달에 300억 달러씩 구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더 느리게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완화하면 연준은 또 다른 필수 과제인 물가 안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인플레이션은 1년 전보다 6.8%가 치솟았습니다. 198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1년 반 동안의 부양책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가치와 기타 자산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미국인들의 부를 증대시켰고 더 강한 수요를 부추겼습니다. 한편 경직된 노동시장과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면서 많은 기업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는데요. 테이퍼링을 더 빨리 완료할수록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까지 낮추는데 더 빨리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 are committed to our price stability goal. We will use our tools both to support the economy and a strong labor market, and to prevent higher inflation from becoming entrenched. 2021년 12월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일부 매파적인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비를 하면서도 파월 의장은 12월 발표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는데요. Most forecasters, including at the Fed, continue to expect that inflation will move down significantly over the next year as supply and demand imbalances abate. 하지만 파월의 이러한 의견은 2022년이 되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gainst a backdrop of elevated inflation and a strong labor market, our policy has been adapting to the evolving economic environment. With this in mind, we will remain attentive to risks, including the risk that high inflation is more persistent than expected, and are prepared to respond as appropriate to achieve our goals. 연준은 3월 중순부터 금리를 꾸준히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종료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조치이며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차입 비용을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투자자들은 거의 2년 동안 사용하던 전략을 바꾸었고, 이는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주식시장 매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올해 몇 번이나 금리를 인상할까요? 파월 연준 의장은 약 6주마다 열리는 연속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연준은 2006년 이후로 이렇게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면서도 경제 전망이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에는 연준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전문가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종료와 금리 인상에 이어 양적 긴축까지 예고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발표 외에도 여러 지표를 확인하고 미리 대처하는 민첩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